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들수록 여행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발걸음이 가벼워 어디든 즉흥적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그런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행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70세 이후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숨은 사실들이 있다는 거요.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나 팁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 아직 건강하니까 40대 때처럼 여행할 수 있지.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 들었다는 말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의 차이입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70대 이후에도 40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하게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비 없이 떠나면 꿈꾸던 여행이 뜻밖의 어려움으로 변할 수도 있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70세 이후 여행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숨은 위험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여행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심지어 베테랑 여행가들도 깜짝 놀랐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더 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위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도 유럽을 누비고 제주 올레길을 완주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죠. 준비만 잘하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 그 준비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문제죠. 바로 몸의 부담, 즉 신체적 요구입니다. 예전엔 1시간 걸어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12시간, 버스 이동, 돌길 산책 같은 일정이 겹치면 몸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여행사 광고엔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죠. 그러나 실제 여행 중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파리까지 가는 12시간 비행. 50대 땐 그저 조금 불편하다 정도였지만 70대에는 혈액순환 문제와 심부정맥혈전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한 여행객은 유럽의 자갈길을 걸으며 길이 예쁜 만큼 무릎엔 고역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없는 고풍스러운 호텔은 낭만이 아니라 무릎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일정에 휴식일을 전략적으로 넣으세요. 하루는 활동적으로, 다음 날은 여유롭게 쉬는 식으로요. 둘째, 숙소를 예약할 땐 엘리베이터와 접근성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한 나라를 깊게 경험하는 대신 여러 나라를 빠르게 도는 일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 머물면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한 79세 여행자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으로 바꿨어요. 젊을 땐 사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건강을 위한 투자죠. 정말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훨씬 더 교묘하게 숨어있는, 하지만 준비만 하면 확실히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바로 의료적 취약성입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의료적 취약성, 즉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몸은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짐이자 동반자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동반자를 돌보는 일은 더 세심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에는 자신이 있어도 여행지의 의료 환경이나 약품 문제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바로 평생 잊지 못할 위기를 부르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의료 시스템은 나라별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의사가 영어조차 못할 때도 있고 어떤 곳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슴 통증이 왔을 때 가까운 병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백만 원을 현장에서 지불해야 하는 일도 있죠. 한국에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나 검사조차 외국에서는 시간이 걸리거나 장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품의 문제입니다.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외국에서는 아예 판매되지 않거나 심지어 수입 불가 약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72세 어르신은 일본 여행 중 수화물이 분실되면서 약을 잃어버려
현지 약국에서 대체약을 찾느라 사흘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작은 사고지만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행 전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건강검진과 여행용 진단서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복용 중인 약품 이름, 복용량, 대체 약 가능 여부를 적어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은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합니다. 짐칸에 넣으면 수화물 분실 시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현지 병원 위치와 응급 연락망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지도에 병원 위치를 저장해 두거나 현지 대사관 웹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여행자 보험입니다. 보험은 그냥 돈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시니어 전용 해외 의료 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을 보장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보험사들도 시니어 맞춤형 해외여행 보험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으니 출국 전 꼭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75세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보험을 안 들었는데 작년에 타이완 여행 중 병원 신세를 지면서 보험의 진짜 가치를 알았어요. 그때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었는데 보험 덕분에 다 보상받았습니다. 이렇듯 의료적 대비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한 날개입니다. 건강을 지켜야 진짜 여행의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여행이 주는 피로는 단순히 체력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세 번째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교묘합니다. 바로 인지적 피로, 즉 머리의 피로감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위험은 바로 인지적 피로, 즉 머리의 피로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만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엔 복잡한 공항 안내판도 금세 읽어냈지만 이제는 낯선 언어와 빠르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금세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죠. 특히 해외여행에서는 그 피로감이 훨씬 커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거리 비행 끝에 공항에 내렸는데 방송은 외국어로 들리고 표지판은 복잡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갑니다. 짐은 찾고 환전은 해야 하고 숙소까지 이동해야 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똑똑한 분이라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엉뚱한 버스를 타거나 환율 계산을 잘못해 과하게 지불하는 사례는 흔합니다. 심지어 사기꾼에게 속는 경우도 대부분 이런 인지 피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정의 여유 시간을 넉넉히 두세요. 비행기 환승이나 교통이동을 빠듯하게 잡으면 머리의 피로가 금세 쌓입니다. 일정 사이에 머리 쉬는 시간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기술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요즘 번역 앱, 지도 앱, 일정 관리 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쓸 수 있게 미리 오프라인 지도를 저장해 두면 더 좋습니다. 셋째, 종이로 된 일정표와 주소 메모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꺼지거나 인터넷이 안 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한 80세 여행자는 모든 일정을 작은 수첩에 손으로 써서 들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덕에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도 했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행 시작 시간과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하루 종일 이동하다 보면 시차와 피로가 겹쳐 머리가 멍해집니다. 한 81세 여행자는 아침 일찍 출발하면 긴 하루를 일처럼 보내는 느낌이라 오히려 일정 조절이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려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맛집도 가야지, 저기서 공연도 보고 기념품도 사야지 하다 보면 머리가 금세 포화 상태가 됩니다. 여행은 체험의 경주가 아니라 느림의 예술입니다. 하루에 한두 곳만 깊이 경험해도 충분히 값진 여행이 됩니다. 이렇게 머리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행의 즐거움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머리뿐만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이 주는 심리적 불안감, 즉 마음의 흔들림도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심리적 방향 감각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짚어볼 위험은 심리적 방향 감각 상실, 즉 낯선 환경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중심을 잃는 상태입니다. 여행은 분명 설레는 일이지만 익숙한 일상을 떠나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생활 리듬과 주변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심리적인 피로감이 크게 다가오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밥 먹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약 먹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식사 시간이 다르고 음식 맛도 다르며 낯선 언어 속에서 주문 하나 하는 것도 긴장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단순히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일조차 하루를 지치게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의 작은 불편이 쌓이면 여행의 즐거움보다 피로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일상 리듬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이나 스트레칭, 간단한 명상 같은 습관은 낯선 환경에서도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실제로 한 74세 여행자는 매일 아침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훨씬 평온해진다고 하셨죠. 두 번째로 소통의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외국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감사 표현, 가격 묻는 말 몇 가지만 익혀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같은 표현만 알아도 현지인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한국인 여행자 중에도 이런 노력 덕분에 현지인 친구를 사귀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결감 유지입니다. 여행지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 갔다 왔어. 여기 날씨가 참 좋아. 이런 간단한 대화 하나가 마음의 지지대가 됩니다. 또한 여행 기간을 길게 잡고 한 곳에 머무르는 방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방식을 택한 시니어 여행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짧게 여러 곳을 돌기보다 한 곳에서 한 달쯤 머물며 그 문화를 느끼는 게 훨씬 좋았어요. 실제로 부산 해운대나 제주 서귀포처럼 한국 내에서도 한 달살이 형태의 장기 체류를 즐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71세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평생 여행을 멈춘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은 조금 천천히 마음이 편한 속도로 여행합니다. 바로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행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위험이 주로 몸과 마음의 피로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5번째 위험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 즉 시니어 여행자를 노리는 범죄적 위협입니다. 5번째로 꼭 경계해야 할 위험은 바로 범죄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나이든 여행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사기꾼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들은 외모, 행동, 표정만 봐도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행자들이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거나 낯선 환경에서 잠시 머뭇거릴 때를 노립니다. 서울 명동, 방콕, 바르셀로나, 이스탄불 같은 유명 관광지는 모두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한 72세 여행자는 카사블랑카 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는데 재빨리 손을 붙잡아 간신히 막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스탄불 공항 택시에서 말도 안 되는 요금을 요구받았다고 했죠. 젊었을 때는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지만 나이 들수록 순간 대처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감 있게 보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낯선 곳에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망설이는 대신 주변을 당당하게 살피며 걷는 겁니다. 시선을 분명히 하고 걸음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안전 장비를 활용하세요. 지퍼가 숨겨진 가방, 몸에 붙는 힙색, 칼로 잘리지 않는 소재의 가방끈은 여행 필수품입니다. 또한 여권과 현금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경험 많은 76세 여행자는 숙소 금고에 여권 사본과 일부 현금을 두고 나머지는 몸에 소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산해두면 혹시 도난을 당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지 사기 수법을 미리 공부하세요. 인터넷이나 여행 카페에서 해당 도시의 사기 유형을 검색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용합니다. 꽃을 팔며 손목에 묶어주는 척하고 돈을 요구한다든지 사진 찍어주겠다고 다가와 가방을 훔친다 같은 사례는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넷째, 혼자보다는 함께 움직이기를 권합니다. 특히 밤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는 2~3명이 동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행 중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시니어 여행 동호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또래와 함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60 트래블 클럽 같은 시니어 전용 여행 모임도 활발하죠. 이 5가지 위험, 즉 신체적 부담, 의료적 취약성, 인지 피로, 심리적 불안, 범죄 표적은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여행은 결국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71세 한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만큼 빠르게 걷진 못하지만 대신 더 깊이 보고 느낍니다. 이 말처럼 여행의 즐거움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성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자체로 저희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0세 이후 여행을 하며 발견한 꿀팁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여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지 추천을 준비 중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여행을 응원합니다.